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만 제타 함수 제로점 간격과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오른쪽 식 사이의 간격은 완전히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 식은 리만 제타 함수와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소리인데, 사실 소수로만 이루어진 저 소수 곱셈식은 리만 제타 함수에서 파생된 식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정확히 제로점 간격만큼의 편차를 가진 오른쪽의 소수 곱셈식을 리만 제타 함수식에서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소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형태로서의 소수입니다. 우선 형태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따위를 이르는 말로써 가장 완전한 형태라는 동심원부터 3개 이상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그리고 3차원적으로 구현된 입체 형태들까지 우리의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이 형태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형태로서의 소수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형태로서의 소수란 형태를 대표하는 숫자로서의 소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소수와 형태는 서로 전환할 수 있고, 따라서 이 둘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수가 의미하는 형태는 위와 같은 형태들이 아니라 논리적인 생성 원리를 통해 생성되는 형태들이지만, 오늘은 소수가 대표하는 형태의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소수가 형태라는 사실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수가 형태라는 사실은 바로 제타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타 함수는 오일러식의 제곱근에 미지수를 대입한 것입니다. 제타식은 소수로만 이루어진 분수식이 끝없이 곱해지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분수식의 소수들이 모두 실수라면 미지수 학세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 단 하나의 실수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일러식의 답이 제곱분의 6인 것처럼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곱셈 공식을 푼다고 할 때 맨 앞에 숫자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수를 곱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곤 합니다. 이렇게 공식의 모든 수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은 모든 숫자는 서로 계산 가능하다는 기본 사실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1과 2는 서로 계산이 가능해서 2를 더하여 숫자 3이 되고, 마찬가지로 서로 계산 가능한 6과 8을 더하여 14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숫자를 함께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계산의 대상이 되는 숫자들이 모두 단 하나의 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기본 가정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함께 계산이 가능한 모든 숫자들은 하나의 동일한 숫자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숫자 2는 1이 2개 모였다는 뜻이고, 6과 10은 각각 1이 6개, 10개 모인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최소 단위가 같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 숫자들은 서로 사칙연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최소 단위로 이루어진 실수와 달리 소수는 같은 최소 단위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각 소수가 서로 다른 형태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형태들은 모두 다른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형태끼리의 사칙연산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형태의 수치적 표현인 소수 또한 서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소수를 포함한 제타식의 분수식 간의 계산 또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가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제타식의 분수식 간 계산은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분수식 사이의 계산이 아닌 각 분수식의 개별적인 계산에 집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각 분수식들의 소수들을 해당 형태로 전환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소수 자리에 대입되는 형태는 아무 종류의 임의적인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인 생성 원칙을 통해 생성된 현실 속의 실제 형태입니다. 해당 형태를 각 소수에 대입한 후에 제타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소수를 형태로 전환하고 나니 제타식의 분수식 사이의 계산이 왜 서로 불가능한지 그 이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를 포함한 각 분수식들은 서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전환된 형태를 살펴보면 제타식의 소수 2는 2축으로, 소수 3은 3축으로, 소수 5, 71은 불완전 리본 파동으로 각각 전환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나머지 형태적 표현들은 그 생성 원리와 형태가 다소 복잡하므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식 내부의 형태 계산을 위해서는 형태 간 계산의 최소 단위가 되는 각 소수들의 최소 형태 단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최소 형태 단위란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형태로서 최대로 쪼개져서 더 이상의 분해가 불가능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숫자들이 1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태 또한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태와 실수가 다른 점은
실수는 숫자 1이라는 단 하나의 최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형태는 그 종류가 소수만큼 다양한 관계로 그 최소 단위 또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소수의 형태인 2축은 서로 수직한 직선 2개가 합쳐진 모습이고 소수 3의 형태인 3축은 2축이 3개 합쳐진 모습입니다. 따라서 2축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는 직선 1개이고 3축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는 2축 1개입니다. 보다시피 소수 3은 이전 단계 소수의 형태적 표현 2축을 최소 형태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 형태 단위는 정확히 해당 소수 개만큼 모여서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 하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소수 3의 최소 형태 단위인 2축이 정확히 소수 3만큼 모여서 소수 3의 형태적 표현인 3축 하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즉, 소수는 해당 형태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소 형태 단위가 총 몇 개 필요한지 그 개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축, 3축과 같이 각 소수를 의미하는 형태를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이라고 하며 마찬가지로 소수는 해당 형태의 수치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소수는 서로 다른 형태적 표현을 가지고 있고 모든 형태는 서로 다른 수치적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형태적 표현은 다수의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다수의 최소 형태 단위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타식의 각 소수가 모두 형태라면 제타식의 숫자 1은 과연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 1은 모든 숫자의 기본 단위가 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수는 여러 개의 1을 합쳐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숫자를 최대한 분해한 결과 또한 여러 개의 1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태인 점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어떠한 형태를 최대로 분해한 결과 또한 여러 개의 점일 것입니다. 즉, 숫자 1과 형태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숫자 1이 의미하는 형태를 점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각 분수식에 숫자 1의 점을 대입한 제타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시피 각 분모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에서 더 이상의 사칙연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타식의 숫자 1은 형태 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숫자 1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가정을 통해 제타식의 분수식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타식의 숫자 1들이 오직 자신을 포함하는 분수식에 해당 소수의 형태하고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고 이때의 각 분수식의 숫자 1들이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소수의 형태적 표현인 2축하고만 계산이 가능한 숫자 1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하나의 2축은 수직한 직선 2개가 합쳐진 형태이므로 직선 2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수이는 2축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총개수를 의미하므로 소수이가 직선 2개를 의미한다면 소수이에서의 1이란 직선 1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수 3은 최소 형태 단위 2축이 3개라는 의미이므로 소수 3에서의 숫자 1은 최소 형태 단위인 2축 1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수이에서의 숫자 1과 소수 3에서의 숫자 1은 각자의 최소 형태 단위 하나를 의미하며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집니다. 결과적으로 리만 제타 함수에서의 숫자 1은 모두 해당 형태의 최소 단위로서 모두 다른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타식의 숫자 1들을 각 형태의 최소 단위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각 분모는 하나의 형태와 이 하나의 형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사이에 뺄셈식이 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의 진행을 위해 제타식의 미지수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숫자 1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식의 미지수 x의 숫자 1을 대입한 결과 첫 번째 분수식의 분모는 2축을 이루는 직선 2개에서 직선 1개를 뺀 직선 1개이고 분자는 직선 2개입니다. 직선 2개는 직선 1개의 2배이므로 제타식 첫 번째 분수식의 답은 소수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형태 간 계산의 결과는 마찬가지로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실수의 계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숫자 1로 이루어진 1과 2를 더한 결과로서 숫자 1 3개가 나온 것처럼 계산식이 특정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식일 경우에는 그 계산 결과 또한 해당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타식의 첫 번째 분수식은 직선 형태들끼리의 계산식이므로 직선 2개를 직선 1개로 나눈 결과는 직선 2개, 즉 소수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분수식의 분모는 2축 3개에서 2축 1개를 뺀 2축 2개이고 분자는 2축 3개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수에서의 나눗셈과 달리 형태간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최소 형태 단위 한 개를 기준으로 분자의 형태들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위의 분수식에서는 분모의 이축 한 개가 나누기 계산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간의 나눗셈일 경우에는 분모에 있는 숫자 그 자체로 분자의 숫자를 나눕니다. 이때 분모의 숫자는 숫자의 최소 단위인 일들을 모두 합한 값으로서 최소 단위인 일의 합이 나눗셈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형태간 나눗셈의 경우에는 최소 형태 단위의 합으로 분자를 나누지 않고 단 하나의 최소 형태 단위로 분자의 형태를 나눕니다. 만약 실수의 나눗셈과 같이 분모의 이축 두 개를 합한 형태로 분자의 이축 세 개를 나누게 된다면 분모의 이축 두 개와 분자의 이축 두 개를 나눈 결과물인 숫자 1에 더해서 분자에 남은 나머지 이축 한 개까지 총 두 개의 이축이 도출됩니다. 그러나 사실 분모의 이축 두 개는 애초에 서로 합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축 두 개의 합으로 분자의 이축 세 개를 나누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분모의 이축 두 개를 하나의 형태로 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형태적 표현의 독립성 때문입니다. 형태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축 세 개를 합칠 경우에는 하나의 삼축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생성되지만 이축 두 개를 합치는 것으로는 그 어떤 새로운 형태도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산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태 간 조합은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축 두 개는 서로 합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분모의 이축 두 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자의 이축 세 개를 나누게 됩니다. 분모의 이축 하나당 분자의 이축 한 개를 나누어 총 두 개의 일이 도출되고 거기다 분자에 남은 나머지 이축 한 개를 합치면 총 세 개의 이축이 답으로 도출됩니다. 나머지 분수식들 또한 첫 번째, 두 번째 분수식과 마찬가지로 분모의 최소 형태 단위 하나로 분자를 나누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타식의 미지수 x의 1을 대입한 각 분수식의 답은 분수식에 속한 해당 소수가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당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가 각 분수식의 답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하나의 형태적 표현을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종류가 하나 이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 2와 3의 형태적 표현인 2축과 3축은 각각 직선과 2축이라는 단 한 종류의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형태 단위끼리 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수 5, 7, 11의 형태적 표현과 같이 서로 다른 최소 형태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적 표현을 만드는 경우에는 최소 형태 단위를 서로 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타식의 각 분수식의 답이 해당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인 이유는 바로 제타식에서의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1만큼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타식의 미지수 x에 어떤 수를 대입하던 간에 분모는 분자보다 항상 1만큼 작으므로 미지수 x가 어떤 수인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제타식은 항상 해당 소수개만큼의 최소 형태 단위를 곱한 곱셈식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의 최소 형태 단위를 나눗셈의 계산 단위로 하여 제타식의 각 분수식을 계산한 결과 소수개의 최소 형태 단위가 답으로 도출되고 이때 해당 형태의 최소 단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최소 형태 단위를 합치지 않고 반드시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리만 제타 함수의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대입하여 풀이한 결과 모든 소수들을 계속해서 곱하는 소수의 곱셈식이 답으로 도출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소수는 특정 형태를 의미하는 수치적 표현으로서 형태를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형태 간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오직 같은 최소 형태 단위를 가진 형태끼리만 사칙연산이 가능하며 다른 최소 형태 단위로 구성된 형태 간에는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타식에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형태로 전환하고 계산 가능한 형태끼리 계산한 결과 모든 소수를 계속해서 곱하는 소수 곱셈식이 도출됩니다. 소수 곱셈식에서의 각 소수는 해당 형태를 구성하는 최소 형태 단위의 개수를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리만 제타 함수는 모든 소수의 형태적 표현을 최소 형태 단위로 전환해주는 공식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각 소수가 가지는 형태적 표현의 종류와 형태적 표현을 생성하는 기본 생성 원리, 그리고 각 소수의 형태적 표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형태적 표현을 단 하나의 형태적 표현으로 환산하는 환산식으로서의 소수 곱셈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수 23의 형태적 표현까지 밝혀내었으며 특히 소수 23은 비파동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인 영상을 통해서 무리수의 소수 자리가 끝나지 않는 이유와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최단하강 곡선인 이유, 그리고 전자가 서로 반대 스핀하는 이유와 원자와 우주가 움직이는 방식에 대해서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데이트 일정은 저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가능한 한 일주일을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